안녕하세요. 나리스 TV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영화인데요. 이 영화입니다. 섹스 앤더 시티. 섹스 앤더 시티라는 영화인데, 어, 이제 원투까지 개봉을 했었는데요. 원투까지 개봉을 했었는데, 이제 원투를 다 제가 이제 보고, 원투를 이제 다 봤죠. 다 보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요. 근데 사실 뭐 원하고 투를 크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엄청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원이나 투나 약간의 에피소드 차이지 사실 어떤 영화상의 뭐 주제라던가 어떤 그 느낌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원하고 투가 크게 뭐 차이가 없어서 원, 투를 둘 다 동시에 보니까 이제 원이 투 내용이지 투가 원 내용인지 헷갈릴 정도로 서로 약간 이제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일단 섹스 앤드 시티는 제목은 뭐 이제 아무래도 괜히 섹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어떤 뭐 그 어떤 성적이고 야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런 게 그 어떤 뭐 뭐랄까 어떤 외설스러움 그런 게 포인트는 아니고 물론 뭐 성인 영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그 등급이 있는 영화가 되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의 그러한 식의 묘사가 선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뭐 대단한 뭐 주류적인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 영화 이전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했던 이제 드라마였죠. 사실은 섹스 앤드 시티가 드라마로 엄청나게 히트를 했고 사실 굉장히 히트했던 드라마가 예전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보는 그 미국 드라마 미드가 이제 프렌즈였는데요. 그거 이제 조금 코믹하고 재미난 시트콤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섹스 앤드 시티도 약간 이제 프렌즈랑 비슷한 아무튼 그 당시 이제 한 몇 년 전에 어 조금 이제 시간은 많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미국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나름 그런데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뭐 드라마로서 굉장히 흥행을 했고 그러고 이제 영화로도 개봉이 된 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이제 보게 된 게 여기가 이제 어, 그 이제 네 명의 이 아까 포스터에도 나와 있지만 이 네 명의 여자 친구들 무리가 이제 한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가 캐리 브래드쇼라고 하는 이제 어떤 그 칼럼을 기고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메인 주인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만다라는 친구와 샬럿이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이 여자 이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만다 캐리 샬럿 사만다 그 다음에 이 한 명 더 이름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캐리 샬럿 사만다 한 명 그리고 한 명 더 해서 이제 네 명이지 아무튼 친구인데 이 사람들 네 명이 다 이제 뉴욕에서 엄청 잘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뉴욕 거의 한복판 영화상에서 그래서 뉴욕 거의 한복판에 이제 그 사는 어떤 커리어 우먼들인데 상당히 잘 나가서 이제 굉장히 부유층이고요. 어쨌든 섹스 앤드 시티 1의 영화 첫 부분 자체가 사라가 그 남자친구인 빅도 이제 원래 존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영화상에서 원래 이름은 존인데 빅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훨씬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그 혹은 섹스 앤드 시티 드라마를 본 사람은 그 남자가 극중 이름이 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거의 빅이라고 많이 불려요. 원래는 존이라는 이름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남자친구 빅과 사라 그 캐리가 저기 그 같이 이제 집 아파트를 장만하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해요. 함께 살 집. 결혼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영화사에서 그 당시에서 결혼한 건 아니고 함께 동거를 할 집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장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아파트를 그 자리에서 그냥 이거 내가 살게 하면서 이제 그냥 툭 사는 그러한 장면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캐리네 친구들 만나서 막 자랑을 하죠. 내 남자친구 빅이 그 아파트를 그냥 살게 막 이렇게 한마디로 탁 사는데 뭐 되게 멋있었다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죠, 일반인들이.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강남 한복판에 최고급 아파트를 과연 몇 명이나 그냥 내가 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기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사실 뭐 대출금은 얼마나 되고 뭐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런 고민 끝에도 살까 말까 한 게 이제 강남 한복판에 집이 되는데, 하물며 뉴욕 한복판에 최고급 아파트를 그렇게 툭 사버리는 그러한 이제 소위 이제 부유한 계층의 어떠한 그 사랑놀이 같은 것들이 이제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영화를 봐버리면 굉장히 영화가 사실은 그 불편할 수 있는, 몇몇 누구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편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영화 그러한 한 뭐랄까 장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 괜히 굳이 의미를 두지 말고 굳이 뭐 그런 것들을 뭐 다 불편하다 어쩌다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봐버리면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그러면은 이런 류의 영화를 오히려 저기 그 일일이 뭐 불편하네 뭐 현실과 괴리됐네 이렇게 봐버리면 이제 오히려 영화를 영화로서 즐길 기회가 그만큼 박탈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그 소위 이제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무념무상으로 이제 보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뭐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액션 영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액션 영화가 아닌데 마치 저는 다 보고 났을 때는 액션 영화 같은 느낌, 액션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느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봐버리면은, 어벤져스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슈퍼 히어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뭐 저 사람은 헐크를 보면서 헐크는 엄청 힘이 센데 난 그렇게 힘이 세지 못해서 난 참 우울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히어로들이 나와서 화려한 액션을 선보이는 걸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를 확 날리고 오 재밌었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깊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섹스 앤더 시티라는 영화는 굉장한 상류층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놀이이긴 한데, 거기 어떤 그들이 뭐 엄청난 상류층이고 돈이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매사 그렇게 그 현실 우리들의 어떠한 생활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과는 괴리가 된 그런 어떤 그들만의 마치 세계에서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랑놀이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거를 그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하게 봐버리면은 굉장히 어떠한 그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그러니까 액션이 화려한 건 아니겠죠. 근데 상류 사회의 어떠한 모습들, 뉴요커 중에서도 진짜 부유한 뉴요커, 캐리의 남자친구인 빅도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증권계 어떤 뭐 그런 아무튼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이제 캐리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굉장히 다들 잘 나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진, 뭐 한 명은 변호사고요, 한 명은 무슨 연예계 쪽에서 무슨 PR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무슨 홍보 담당자 등등 아무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그 섹스 앤더 시티 영화의 큰 매력은 사실은 굉장히 그 배우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들이죠. 소위 말 그대로 굉장히 명품 옷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1에서 캐리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 이제 소위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죠. 뭐 랑방, 그 다음에 뭐 디올, 그 다음에 뭐 베라왕, 뭐 등등, 지금 뭐 아무튼 대사에서 나왔던 이름들을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이야기를 해봤는데,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영화 자체가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장면들, 그리고 애초에 돈 걱정 같은 거 할 필요 없을 정도의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러브 스토리, 그러니까 오히려 그 러브 스토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섹스 앤드 시티라는 영화 자체가 어찌되었건 아까도 이야기했었지, 굉장한 부유층들이 나오는데, 그 굉장한 부유층이라는 것을 걷어내고 어찌되었건 영화 스토리를 끌어나가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이제 어른들 간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어른들 간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화상에서도 섹스 앤 더 시티니까 섹스는 어른들의 사랑을 얘기할 것이고, 여기서 앤 더 시티는 뉴욕을 얘기할 건데, 뉴욕은 결국 뉴요커, 다시 얘기해서
어찌되었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도시를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 자체가 굉장히 화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초에 그 기획으로 이루어진 영화라는 거는 뭐 제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찌되었건 그 화려함을 그 자체로 편안하게 즐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이 영화의 매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영화는 액션 영화가 아닌데도 마치 액션 영화를 한 편 본 듯한 느낌의 어떠한 비주얼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굉장히 그 비주얼적 즐거움이 화려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입고 나왔던 옷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평소에 보기 어려운 그러한 화사한 디자인들의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당한 명품이고 마치 패션쇼를 보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들이 입고 당장에 여기 있는 포스터만 해도 일단은 그 상당히 옷이 예사롭지 않죠. 면면에 이 4명의 여배우가 입은 옷이라는 게.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즐거움이 있고, 그 어차피 사실은 뭐 뉴욕 한복판에서 그 펜트하우스라던가 고급 아파트를 내가 살게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툭 사버리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 만큼 어차피 지금 이 영화에서 나오는 화사한 드레스 하나하나가 상당히 고가일 텐데 그거를 편안하게 사가지고 바꿔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괜히 어떤 그 괴리감이 있다라고 해서 불편한 시각을 보일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그러하니까 편안하게 오히려 봐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영화 자체는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부유층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랑과 관련한 에피소드에 있어서 오히려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학에서 우리가 편미분을 하는데, 편미분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모양의 도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복잡한 모양을 한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부분이 이제 X축이 되었든 Y축이 되었든 뭐 Z축이 되었든 간에 한 축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모양으로 생겼는가, 어떠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편미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편미분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특정 변수 하나에만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그 어떠한 그 기울기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듯이, 오히려 이 영화는 그 배우들이 그 여기 있는 이 영화상의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이제 소위 이제 일단은 뭐 돈 걱정, 직장 걱정 할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뭐다, 이 영화는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제에만 가지고 초점을 100% 오롯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화려하고 이제 그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의 계층들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위한 하나의 편미분적인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단은 뭐 섹스 앤더 시티 1이나 2는 이제 거의 뭐 쭉 그냥 유사하게 흘러가는 에피소드라서 사실 크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거는 원에서 나왔던 에피소드인 것 같긴 한데, 결국 이제 그 캐리랑 여주인공 캐리와 남자 주인공 그 빅이 서로 이제 결혼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원이 됩니다. 결혼하는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 결혼에 소위 꼴이 나기까지 엄청난 이제 진통을 겪죠. 왜냐하면은 그 빅이라는 사람은 이미 2번이나 이혼을 한 이혼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여주인공들이라든가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남자 이름 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라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년을 거의 다 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사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아, 결혼은 진짜 멋 모를 때 해야지, 알고 나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도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더 들수록 남자고 여자고 간에 나이가 더 들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어떠한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따지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쓴맛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인생의 쓴맛이 너무 잘 알면은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이제
그 쉽게 한 결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일종의 재앙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복으로 이어지다라기보다는 물론 행복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고된 어떤 뭐랄까 그 고된 약간의 어떤 수도의 과정처럼 그렇게 진행될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남자로서는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책임감이 생기게 되고 그 여자도 이제 자식이 생기고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떠한 꿈과 환상을 쫓기보다는 이제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모든 시간들을 다 쓰게 되는 그런 헌신적인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아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도록 돈도 어느 정도 벌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뒤늦게 결혼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이제 섹스 앤드 시티 이제 원에서 상당히 이제 여신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되지 않는가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름의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꼭 젊은 이제 뭐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만의 어떠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그런 러브스토리는 우리는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니까요. 오히려 이제 인생에서 거의 성공하고 나이도 상당히 든 그러한 소위 이제 노총각 노처녀의 아니면 뭐 돌싱도 좋고요.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의 이제 러브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지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그들의 고민이랄까 어떠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또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이제 섹스 앤드 시티 2는 이제 당연히 이제 캐리와 빅이 결혼한 상태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캐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아부다비로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전 남자친구 에이든을 또 만나게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제 어떠한 그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사실 이제 오히려 생각을 비우고 보는 것이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몇몇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삶에 대한 관점의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굉장히 뭐 불편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한때 유행했던 말인 것 같은데 뭐 된장남 된장녀 혹은 김치남 김치녀인가요? 아무튼 뭐 저기 나는 밥은 안 먹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마셔야 되라든가 하는 그런 뭐 이상한 어떠한 뭐 허세를 비꼬는 듯한 말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따져버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과시형 소비를 하는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주입하기 시작하면은 영화가 굉장히 오히려 스트레스의 요소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을 빼고 이제 그 봐버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 어떤 패셔너블한 그러한 장면들이 이어지고 굉장히 그 사실 개인적으로 그 어떤 이 여자들이 이제 굉장히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뽐내고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 어떤 마인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여성들이 막 나와줌으로써 굉장히 멋진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멋진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 과시적 소비라고 하는 것도 소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과소비니 어쩌니 이러한 단어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을 많이 버는 어떠한 직종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소비도 그만큼 임팩트 있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이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어차피 뉴욕 한복판의 최고급 아파트를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현실에 그렇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그 비주얼적인 화려함을 즐거운 요소로서 봄으로써 이 영화를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이 삶에 이제 지친 사람들에게 이 뭔가 오히려 리프레시 할 수 있고 또 나도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저런 좀 화려한 옷도 좀 사고 이런 좀 장신구도 좀 사야지 하는 그런 또 나름의 내심의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세워볼 수 있는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돈을 잘 벌면 돈을 벌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되니까요. 아무튼 섹스 앤 더 시티 그 어른들의 잘 사는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 그 잘 사는 어른들의 사랑 이야기로서 이제 나름의 재미가 있는 그러한 영화였다. 약간 이제 뭐 제 개인적 어떤 취향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더 호의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거 요번에 옛날에 봤었는데 최근에 다시 본 거예요. 재밌어서. 네, 아무튼 그 저기 이 한 번쯤 이 스트레스 풀기 위한 요소로서 볼만한 영화로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